5월 30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도 우스컵은 4대3의 맞대결 양상으로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기랑 발이 나가게 된다면 라인 맞대결에서도 한쪽 라인의 완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스컵 7라운드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특선에서 졸전 끝에 강급된 정현수, 우수에서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병일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힘을 쓰면 김만율, 정동화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 맞대결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1라운드도 김민배가 김몽기, 김명래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하지만 윤여범이 김민배 정도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허남열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라운드도 김민철이 김호준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고정인, 류근철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철도 힘든 견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 추평보다는 주도력을 갖춘 선수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은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갑니다. 2차는 필요 없어요. 우승만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허남열, 정현수, 김광호, 정동호, 정윤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남열, 정현수, 김광호, 정동호, 정윤재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정현수, 김시진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현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김시진은 막해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호, 김호준, 심상훈, 이기호, 주병환, 한재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이끌 나갔었던 김광호의 희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속도 전반적으로 빨랐었는데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윤재, 우성식, 함동주, 김근영, 성종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정윤재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함동주는 젖히다가 밀려나면서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동호, 김홍기, 이유진, 고정인, 김한율, 김영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정동호가 긴 거리 대열을 주대 나갔는데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유진하고 김한율이 저측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끝내 대열을 넘어서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태, 허남열, 오태걸, 김주원, 권정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비교적 편성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허남열이 반바퀴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남열, 정현수, 김광호, 정동호, 정윤재, 정윤재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박승민이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4주 전 선행까지 발에 나갔었던 박승민, 이로키, 성용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하고 김성현, 여기에 조태, 하수영이 먼저 내선을 잡게 된다면 유리한 견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용환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고 이로키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박승민 1호 활에 나가게 된다면 완승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승민 입장에서는 이로키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민이 이로키를 챙겨 나가도 되고 이로키가 힘을 쓰는 견주는 펼쳐 나가도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박승민, 이로키 전략적 연합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성용환도 직전 회차여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 나름 선행 1호 경주 때는 선행 승부 펼쳐 나가면서 착승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로키가 때리게 된다면 박승민의 뒷자리는 성용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김시진이 있고 김성현이 있기 때문에 성용환이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빨래줄 경주로 이어지게 된다면야 충분히 성용환도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승민하고 성룡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박승민과 이렇게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박승민과 성룡환의 동반 입장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시진도 하수영의 선행활에 나가고 김성현이라든지 조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하수영이 긴거리 나섰을 땐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시진은 반바퀴쯤에서 타이밍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시진하고 김성현의 동반 입장이라든지 김시진하고 조택의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시진의 훈련 파트가 조택이고 조택의 훈련 파트가 김시진이라는 점에서 김시진하고 조택입니다. 김시진하고 김성현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박승민이 이렇게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는 작전이 기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룡환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노조 완승 가능성 쪽을 한번 먼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3복승 견주권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털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룡환이 아직까지는 뭐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은 아닌 만큼 박승민하고 이렇게 후미를 뭐 김시진하고 김성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착순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급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최병일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현수가 특전에서 내려온 강급자, 졸전 끝에 강급된 정현수이긴 합니다만 우수에서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최병일이 달고 쏘게 된다면 이인우가 넘어서지 못하는 경주, 이인우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한율까지 함께 힘든 견주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이거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현수가 자리 잡고 힘을 쓰는 아무래도 이인우라든지 김한율이 후미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현수 시속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 지종훈련 때도 끝까지 경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현수입니다. 정현수가 최병일 날고 쏘면 득점은 낮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특선에서는 강급자 정현수 아무래도 끝까지 버텨내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수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인우도 외선에서 충분히 반격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현수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정현수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인우하고 김한율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하고 최병일이 힘든 견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인우가 힘을 쓰면 김한율이 쫓아 나서는, 이인우가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최병일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우하고 김한율 비노조죠. 이인우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장자들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인우, 김한율, 최병길 선행 정도는 정현수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정현수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정현수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인우하고 김한율입니다. 이인우하고 최병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정현수와 최병일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인우하고 김한율 여기에 정동호도 지조원할 때만큼은 컨디션이 좋았었어요. 비노조서들이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에서는 뭐 7라운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하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급 8라운드 직전 회차 결승전 원준호가 아쉽게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아무래도 저와 김재현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장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마크는 했습니다만 윤영과 너무 허다 보니까 임재현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장 원준호가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원준호가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유진하고 노태경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완벽한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주연이 자리 잡고 이성재하고 김주동, 여기 한지호가 자리 잡고 경주 프로 나갔을 때 원준호가 선행이 아니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노태경이 따라 나서거나 이유진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의 가장 큰 단점이 앞선에서 저치기 기다리다가 넘어서지 못했었던 경주가 꽤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원준호가 넘어서면 물론 머리입니다. 하지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를 김주동
김주동이 막혀 나가는 노저서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원준호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배당부터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이성재하고 김주동입니다. 이성재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이성재 선행감 쪽에 이번 편성 먼저 29기 넘버 2라는 점에서 이성재 선정 가능성 먼저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원준호가 먼저 서두르거나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노태경이 쫓아 나서거나 뭐 직전의 차 이유진이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원준호는 노태경이나 이유진 둘 중에 한 명을 챙겨 나가는 아무래도 노태경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낫다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삼복승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김주동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노조소들의 완승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재, 김주동 묶어서도 공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가 뭐 이유진, 노태경과 호흡 맞춰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번 패성 이성재, 김주동이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이성재가 버텨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스콥 9라운드 김민철이 뭐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연대서로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데 류근철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고, 고종인, 김영석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김민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류근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고정인하고 김명석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철이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는 류근철보다는 고정인의 자리는 김명석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류근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고정인하고 김명석의 동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고종인, 김명석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이 힘을 써서 버텨내고 고종인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고종인, 김명석의 동반 입상, 고종인, 류근철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종인하고 김명석입니다. 고종인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김민철이 시원스럽게 젖히게 된다면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받아갈 수 있는 고종인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전략은 김민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호준을 챙겨 나가는, 받아서 쫓아갈 수 있는 고종인과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삼복승 뭐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종인, 김영섭, 류근철로 이어지는 비노조 소들의 협공 가능성도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객관적인 기량은 김민철이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류근철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입니다. 이성록이 기아까지 않고 올렸습니다. 이성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윤재 선행 적극 활약해 나가는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인재도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감이 좋을 때는 버텨내는데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인재가 내선 잡으면 이성록이 철저하게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인재하고 정인재, 이성록이 정인재를 활해 나가는 이성록과 정인재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광록도 뭐 쇄골 고저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주 올릴 때만큼은 우수급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시속감을 발휘해 나갔어요. 27기 뭐 동기 생기도 한 두 선수, 김광호가 힘을 쓰고 이성록이 살짝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내선에서 반격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성록과 김광호 27기 뭐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적인 타협이라기보다는 알아서 김광호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만큼 이성록과 김광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힘으로 버텨내는 이런 이성록이 활약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출패해 나가는 경주가 아무래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성록과 정윤재의 동반 입상, 이성록과 김광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광호가 힘을 쓰고 이기호가 몰고 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록이 정윤재 달고 쏘는, 오히려 정윤재가
정인재를 앞장 세우고 이성록이 따라 나서는 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광호의 선임감이 괜찮다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상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지주고 올 때 시도감은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광호가 이교 달고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고, 김광호가 때렸는데 정인재만 살짝 넘어서고 이성록은 정인재 믿다가 고전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광호하고 정인재 동반 입상 정도는 좀 충분히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광호하고 이교입니다. 김광호하고 정인재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록이 유리한 상황인 만큼 정인재 활용해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인재가 때려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김광의 뒷자리를 이교가 따라 나서는 경우도 삼복승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성록이 뭐 기아까지 함고 올린 상황인 만큼 정인재를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인재가 원체 기복이 심하다는 점, 김광호, 이교가 협공 나선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직전 회차 김민배가 졸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때렸는데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홍기, 김명래와 5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김민배가 힘을 쓰고 김홍기라든지 김명래가 따라 나서는 경우도 되게 된다면 윤여범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 허남열하고 김용태가 따라 나서는 경우도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의 저치기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김민배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최근의 컨디션이란 점에서 윤여범과 허남열의 동반 입상, 노저서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하고 허남열의 동반 입상 쪽에, 윤여범하고 허남열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저쪽에 나섰는데 김민배가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야 뭐 착승은 진입 가능한 만큼 윤여범, 김민배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하고 허남열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허남열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뭐 지종훈련 때도 직선 취입으로 상당히 좀 저쪽에 타임 잡아 나가면서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윤여범, 허남열, 윤여범, 김민배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직전 회차 고전했었던 김민배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괜찮아요. 윤여범이 못 넘어서게 된다면 김민배하고 김홍기라든지 김민배하고 김명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삼복수에선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타 출전하고 있는 김민배, 직전 회차 그야말로 배당의 빌미만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민배, 과연 김홍기, 김명래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윤여범이 저치기 나서면서 허남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허남열과 협공 가능성, 삼복승도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라운드 윤영구가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직전 회차 임재현하고 원진호, 임재현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윤영구가 원진호까지 넘어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영구 입장에서는 우성식, 김근영과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준일의 직선 취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는 철저하게 김근영,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의 기세가 원체 좋아요. 때려도 17조 대 후반, 초반 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선에서 우성식, 김근영 넘어서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영구까지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영구하고 김준일의 동반 입상을 객관적인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윤영구하고 김준일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력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김준일, 윤영구하고 김준일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을 받아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구가 김근영, 우성식 둘 중에 한 명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성식이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윤영구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상, 윤영구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하고 김준일의 동반 입상 쪽 알아서 취입 나올 수 있는 몸 상태 좋은 김준일이라는 점에서 윤영구와 김준일의 동반 입상, 윤영구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뭐 김준일이 내손 잡고 때려버리게 된다면 오텔과 동반 입상
시장도 가능할 것 같고 김승현이 김준일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90년 동갑내기 친구들 노조 완승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구가 최근 들어서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기복도 상당히 심했었다는 점에서 윤영구가 우성식을 믿었다가 우성식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하고 오태거래 되는지 김준일하고 김승현 정도는 노조 서술에 한 협공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요즘 물이 오를 대로 오르는 윤영구를 아는 점에서 우성식과 김근영 둘 중에 한 명을 챙겨나가는 우성식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이 직선에서 취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김준일을 먼저 의식한 경준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잘만 하면 우성식, 김근영 이어지는 삼복승 경주권도 충분히 공략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도력을 갖춘 선수들이 유리한 견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인 맞대르기 때문에 한쪽 라인 완승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